네, 여러분, 네, 발해에 대한 내용 화면 공유하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우리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아마 엄청 잘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발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발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발해는요, 사실 고구려의 유민과 굉장히 관계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물론 신라도 같이 합세했지만 주력은 당나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당나라가 고구려의 수도랑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은 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떨까? 맞아요.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고구려의 장수나 유민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고구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까요? 전투민족. 마치 드래곤볼의 사이어인 같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둬서 얘네들이 서로 묶여서 어떤 힘을 음집시켜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하여 이들을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유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근현대사 공부할 때도 이렇게 스탈린이 조선 고려인들을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이주를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취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 고구려인들이 전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윈난성, 그다음에 지금의 광저우 이쪽 중국 본토로 이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합니다. 근데 뭐 이걸 통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고구려인의 반란을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던 고구려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대조영이라는 사람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영주 지역에서 노역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를 하고 이 동무산 쪽 상대적으로 당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험준하고 좀 후진 지역이죠. 이쪽으로 와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지명은 발해는 아니었어요. 네, 이제 발의 주민 구성을 좀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표 볼까요? 네, 요거를, 이 그래프를 보면요. 압도적으로, 네,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이 많다라는 걸 뚱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도표는 없지만, 당시 발해의 주민 중에서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고구려 선생님이 을지문덕 이야기할 때, 고구려는 다민족 국가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구려 북쪽에는 말갈, 거란, 뭐 이런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아까 동모산 이쪽 지역에 우리 수도를 세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말갈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해의 주민으로 합류를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일본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있었잖아요. 그때 지배층은 일본인이었잖아요. 피지배층은 누구죠? 조선인. 선생님, 그러면 여기 지금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이 말갈인이면 발해는 고구려인의 나라예요? 말갈인의 나라예요? 라는 질문이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조선은 누구의 나라였나요? 네. 이게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편입이 된 거는요. 이 유득공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발해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남북국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도씨가 북쪽에 고구려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부여 씨가 백제, 네, 그 다음에 우리 박석김 씨가 신라를 차지하면 이 삼국시대가 있었죠. 네, 요거를 네, 다 망하게 되고 김 씨가 남쪽을 차지했대요. 그리고 북쪽에는 대조영, 대씨가 왔대요. 네, 요거를 가지고 유득공이 남북국이라고 부르면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편입을 시켰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김 씨도 망하고 대씨도 망한 다음에 왕씨로 이어지게 됐죠. 네.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바로 발해를 고찰한다 그래서 발해호이고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근거가 있긴 하지만 주장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주장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예를 들면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차은우랑 닮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네요. 물론 눈, 코, 입 있죠 선생님도. 그래서 똑같다 알아. 호모사피엔스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차은우랑 닮았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에 맞는 물증,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발해 사람이 발해가 우리의 역사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네, 주장만 하지 마시고 요겁니다, 바로. 네, 여러분 옛날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런 데 거주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엌에서 야궁에 이렇게 불 때면요, 이 불의 온기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랫목이라고 해요. 이 아랫목 쪽은 엄청 따뜻하고요. 윗목으로 오면서 조금씩 식혀지지만 이 부엌에서 썼던 열을 방에 열기를 데우는데 쓰는 거, 이게 바로 온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기술이 집약이 된 겁니다. 이게 이 발해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온도는요. 일반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아는 것처럼 그런 형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다다미를 썼죠.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습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한민족만의 특성이라고 할 텐데 요게 발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해인이 고구려인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면 한민족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발해는 이제 잘 나가는데 이 대조영 이후에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대문예, 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교통, 화합, 공부 이런 거죠. 당나라랑 친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대문예와 대문예의 형제인 대무예 같은 경우는 당나라랑 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러면서 다툼이 있었고 발해가 다툼 상태에 처하고 있었는데 다투사에 처하고 있었는데 우리 곧 있어서 선왕시대에 해동성국이라고 해서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라는 이 발해에 엄청난 전성기가 펼쳐지죠.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됐고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됐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발해 수도 상경성 위치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쪽입니다. 상경성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보이고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해줄까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버릇도지네. 자,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네, 그럼 블라디미르라는 거는요. 블라디는 러시아어로 정복하다라는 뜻이고 미르는 세계란 뜻이에요. 푸틴의 이름 자체가 세계를 정복해라 푸틴.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줬죠. 네,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는 비슷합니다. 블라디가 뭐라고요? 정복하다. 보스토크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을 정복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하얼빈에는 안중근의 무덤이 있죠. 안중근의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이토로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쌌던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발해가 이렇게 큰 위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특한 거는요. 발해 같은 경우는 수도가 여러분 몇 개 있어요, 지금? 5경 있죠. 5개의 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가 이렇게 많은 거는 어느 민족의 특징일까요? 농경민? 유목민? 맞습니다. 유목민의 특징이에요. 수도를 계속 옮기는 유목민적인 특징이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른쪽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 10초만 봐보세요. 여기 이 지도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범례를 잘 봐야 되죠. 지도를 볼 때는. 지금 신라, 적국인 신라나 거란, 그다음에 당나라하고도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하고도 교역을 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네, 보여줍니다. 네. 자, 이제 발해의 통치 구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해는요 전형적으로 삼성 육부 당나라 제도를 모방을 했고요. 다만 그것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우리 이쪽 고구려 스타일, 한족 스타일, 우리 스타일로 조금 변형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충인의지 예신이라고 부서 이름이 독특하게 유교식으로 나오고요. 우리 유교 꼰대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삼성 중에 세 개도 성이 당나라랑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제일 높은 관청은 정치적으로 당당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네, 맛있겠다. 네, 자, 발에는 여러분 요 정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좀 선생님이 급하게 했어요. 네, 10분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정도 잘 따라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퀴즈 댓글 잘 다세요.